네, 안녕하십니까. 유석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선생님이 요즘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학생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데 필요해서 이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애착 심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애착 상태는 어떠한가? 또 나는 어떤 감정과 정서로 학생들을 대하고 있는가? 또 나는 학교에서 어떤 교사인가? 그럼 나는 어떤 말을 하는 교사인가? 나의 말에 아이들의 표정은 어땠을까? 그럼 그때 그 아이의 감정은 어땠을까? 그런 아이의 감정에 나는 어떤 반응을 했고 어떤 말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했었을까? 네. 다시 말한다면 내가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자,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가정 연계를 위해서 부모님들께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기도 했는데 마침 학교에서 이런 플랫폼을 마련해 주셔서 아주 좋은 기회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애착 심리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많이 고민이 되고 또 교사이자 두 자녀를 둔 저로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 책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는 수저, 그것을 정서적 수저라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깊고 깊은 지속적인 유대감인 애착 심리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애착 심리학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 행동주의 학자였던 스키너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학을 제가 배울 때는 그 학자의 학설과 주장에 대해 배웠지만 그것이 옳고 나쁨에 대한 이야기는 몰랐기 때문에 그저 유명하고 멋진 학설이구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손이 너무 탄다고 안아주면 안 된다고 하길래 스키너의 행동주의 요법처럼 외국인들도 많이 안아주지 않고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는 방법이 맞는 것일까 하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아이를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의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유명한 행동주의 학자의 그 이야기가 오히려 애착 형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자살이나 약물 중독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침대에서 자야 돼. 너는 이 방에서 자야 돼. 너는 이곳에 나오지 마. 이렇게 키웠던 저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내내 제가 마음이 굉장히 와닿았던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착 손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충분한 보살핌과 지지를 받으며 안정된 애착 속에서 커야 세상을 사랑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금수저, 흑수저로 나뉘는 사회지만 이 저자는 자존감을 낳는 금수저, 흑수저라는 경제적 부분보다는 애착으로 대표되는 정서적 풍요가 더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수저라는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는 수저가 하나 더 있다고 12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서적 수저의 색을 결정하는 애착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시간, 공간을 넘어선 깊고 깊은 지속적인 유대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착 손상이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나 중요한 욕구가 있을 때 돌봄을 기대한 대상, 부모, 양육자, 교사로부터 외면당하거나
거부당하거나 버림받은 상처를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 때 애착 형성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애착 손상과 정서적 빈곤이 개인과 가족 차원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애착 형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애착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결해야 할까요? 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 자체가 행복 사회를 구축하고 애착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친가정 제도를 구축하고 또 정부도 또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반영하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혹시 정서적 흑수저인지 금수저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징후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아이가 눈 맞춤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아이가 표정이 별로 없고 애착 손상을 입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신을 상대로 자신의 상태를 표정으로 나타내거든요. 애착 손상을 입은 아이들은 늘 화가 나 있거나 찌푸린 얼굴 아니면 시무룩하거나 무표정한 얼굴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낯가림을 제외하면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또 기본 신뢰감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이외에도 심한 아이들은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틱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영유아기 애착 손상을 막기 위한 부모 교육에 대한 제안도 하였습니다. 첫 출산 뒤 3년 동안 부부의 67%가 급속도로 관계가 나빠진다는 가트먼 박사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때 직격탄을 맞는 것이 바로 자녀들인데요. 가트만 박사의 부부 코칭 방식은 한국에서 행복씨앗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전국에서 수천 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지금 부모의 감정 코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억압형이나 방임형, 축소전환형 부모가 계속적인 그 감정의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참 마음 아프게도 요즘 친부모에 의해서 아동학대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부모 교육이야말로 안전하고 효과 높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착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아시아 국가 중 1위 이혼율, 성인 20명 중 1명은 우울증, 취약 아동 4명 중 1명은 정서불안, 늘어가는 아동 학대와 방치, 이런 마음의 허기와 불안정한 인간관계에 허덕이는 정서적 흑수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이 문제들의 근원에는 바로 애착이라는 심리학적 주제가 맞닿아 있습니다. 생애 초기에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한 사람의 전 생애에 걸쳐 정서와 관계 맺음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물질적인 금수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선진국에서 이렇게 비극적인 보육 정책이 실패하고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애착 형성에 부부관계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면 우선 서로 경쟁적으로 아이한테 잘해준다고 합니다. 엄마가 더 잘해주는 게 더 좋지? 아빠가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지? 아이에게 상당한 부담과 혼란을 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에게 갖는 분노는 아이한테 투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 아빠가, 제 엄마가 그러더니 너도 그러네. 쟤는 엄마를 닮아서 저래.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경우에는 서로 육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중으로 버림받은 거라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이는 이런 인간관계의 원형을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세상과도 긍정적인 마음 태도로 대할 수 있을 테니 이것은 몇 겹으로 더 좋은 유산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서적 금수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에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4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정신지능, 정서지능, 영감지능, 신체지능, 이것이 4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야 몸도 건강하고 정신이 깨끗해져서 생각을 잘하게 되고 공감과 연민을 발휘해서 자신보다 더 큰 공동체에 기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정서적 금수저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사회 조직으로 나아가서 사람과 자연이 연결되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서적 흑수저와 금수저에서 독자들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뇌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하니 애착 회복이 아직 되지 않은 자녀들이나 또 우리 가정에서는 언제라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 꼭 우리가 함께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는 더 좋은 책으로 만나기를 약속하며 지금까지 이성숙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읽어본 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해요. 네.